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인간의 통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구매 대행 시작하신 지 2달 정도 되신 초보 셀러분을 모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안에서만 촬영하다가 좀 추운 날씨인데 여기 회사 앞에 하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좀 잠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닉네임 창승으로 구매 대행 활동을 시작한 창승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고 구매 대행 시작한 지는 얼마 됐어요? 전 29살이고 12월 9일부터 첫 업로드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2, 3개월 차 됐습니다. 아, 네, 전업이신 거죠? 네. 네. 일단 스토리는 나중에 듣고, 제가 이렇게 처량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이분이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2달 만에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도 지금 이제 성장하는 단계이고,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유튜브 보면서 어떤 상품으로 매출을 한 1,700만원, 그러니까 한 개 상품으로 1,700만원 나왔다길래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품도 공개를 해주실 거죠? 네. 창승님, 지금 제가 살면서 이거 처음 보는 상품이거든요. 네. 네, 이 상품이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뭐예요 이거? 이게 네. 겨울철에 이런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게 꽁꽁 얼 때 네. 붕어라든지 빙어라든지를 잡을 때 이 드릴을 이용해 가지고 얼음을 뚫는 얼음 드릴입니다. 아, 얼음을 뚫는 기계라는 거예요? 드릴을 여기다 받고 네. 이 드릴을 건으로 이렇게 쏘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이쪽 칼날로 구멍을 내주는 도구입니다. 아, 맞아요. 아, 그러면 원래 뭐 빙어 낚시가 취미세요?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맞아요? 아, 빙어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이런 상품을 사실 발굴을 어떻게 했을지가 구독자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 상품으로 어떻게 얼마 정도 파셨어요? 1월 한 달 동안만 한 1,700에서 1,800만 원 정도 매출을 이 상품 하나로 냈습니다. 엄청 놀랬죠? 그 기분이 아, 어땠어요?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 맞아요. 주문이 어떻게 갑자기 쫙 터졌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터지게 된 거예요? 우선 1월 초반에 이 상품이 하나가 뭐 하루에 2개, 3개 나가지고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가지 키워드로 해서 4, 5개를 이제 쫙 깔았습니다. 네. 똑같은 상품 다른 키워드로 해서. 아, 맞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창승님이 이제 인터뷰를 같이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1,700만원치 판 상품을 공개해 줄 수 있냐 하니까 솔직히 좀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면 공개하겠습니다 하시길래, 그러면 바로 공개해 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직접 구매를 해서 들고 오셨어요. 원래 이제 구매 대행 업자들이 상품을 직접 들고 있는 경우, 또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없거든요. 1,700만원 물건을 팔면서 이 상품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봅니다. 오늘 처음 본 거죠? 네. 아, 자, 그러면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 과정을 전체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이런 상품들이 사실은 많아요. 저도 한 개 상품으로 한 3천만 원까지도 한 달에 팔아본 적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상품이 아니라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전혀 다른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앞으로도 무수히 많으니까 어떻게 찾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품 어떻게 찾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업로드를 시작한 게 이제 스파르타쿠스 시작하면서 12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을 시작하는 그러면 1월, 2월에 가장 춥기 시작하기 그 단계였는데, 네네. 제가 군대를 화천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때 화천에서는 산천어 축제 이런 게 되게 유명한데, 그때 얼음 낚시가 딱 떠올라가지고 네. 얼음 낚시에 관련된 용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서칭을 하다 보니까 붕어 낚시나 빙어 낚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얼음 뚫는 기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블랙키위 사이트를 쳐보니까 1월 달에 이제 그 그래프가 완전 올라가는 걸 봐가지고 비슷한 상품들을 마켓에 쫙 깔아놨었습니다. 그러면 블랙키위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통술님 유튜브 보고. 네네. 제가 유도한 질문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 채널에서 그 내용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시즌성 상품 그때 이제 수요가 쫙 올라가니까 네. 그 한 달이라든지 2달 정도 전에 그 시즌성 상품 미리 예측하고 깔아놓으면은 수요가 폭발될 때 같이 구매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제가 배워가지고 따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블랙키위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이제 겨울이니까 말 그대로 1월쯤이 이제 가장 많이 찾는 그 시즌성 키워드였던 거죠? 네네. 그럼 그 그래프를 발견했던 거예요? 네, 찾아냈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막 뭔가 산삼 발견한 느낌 이런 거였어요? 약간 네. 진짜요? 발견하자마자 비슷한 상품들 먼저 쫙 깔고 기분도 막 좀 이거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쨌든 지금 12월, 1월, 2월 이런 식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상품을 언제부터 업로드를 딱 시작한 거예요?
12월 중순부터 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네네. 그럼 주문은 언제부터 빵 터졌어요? 1월 초쯤부터 터졌습니다. 아, 1월 초쯤부터. 그러니까 이게 저희 유튜브를 좀 자주 보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시즌성 키워드라는 게 경쟁 강도만 보고 하면 단점이 뭐냐면 1월달 되면은 경쟁 강도가 낮을 거예요. 맞죠? 네네. 근데 그 전에 이제 12월 1월쯤에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미리 알고 리스트를 미리 짜두고 딱 올라가는 그 시점에 상품을 올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가 올라가서 경쟁 강도가 낮다는 거는 이미 그 상품은 팔리고 난 시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약간 길목을 선점해서 경쟁 강도가 낮아지는 그 시점에 주문을 다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뒤로 상품이 또 많이 올라왔던가요? 네, 따라서 다른 분들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맞죠? 네네. 근데 이미 해먹을 거는 여기서 다 해먹은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를 항상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촬영할 때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도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가진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섭외하거든요. 매출 높은 사람도 있지만 이분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팔았던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또 제가 좀 섭외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신 지 2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제외해버리면 매출액이 그냥 초보자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럼 이런 상품을 제외하면 한 달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게 잘 팔렸을 때 총 매출액이 한 2천만 원 좀 넘었는데 네네. 이것만 제외하면 300, 400 정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2월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2월은 이것도 팔리긴 팔렸는데 이거 네네. 제외하고 한 650 정도 이렇게 네.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2달 차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29살이잖아요. 원래 보통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구매 대행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편의점 슈퍼바이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부터 저희 회사가 이제 매각설이 계속해서 돌았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번 11월, 10월 그쯤부터 거의 매각이 확정되듯이 흘러갔었는데 그때 저희 회사 분위기가 다들 불안해하고 뭐 좀 무서워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불안해하는 게 저도 동요되고 좀 무섭기도 했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편의점계에서 중간급 이상 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가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몇 년 다닐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도 꽤 다니려고 했었죠. 네, 몇 년은 다니겠다 생각했죠. 네. 그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 아, 그래도 뭐 한 10년은 먹고 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네,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치킨 회사 슈퍼바이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7년 회사 다니면서 뭐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은 더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그런 생각 하자마자 6개월 뒤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취준생 시절부터 취업할 때까지만 해도 회사 생활을 하면은 되게 안정적이고 월급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네.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랑 비슷한 케이스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엄청나게 불안했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혼자서 돈 버는 게 가능할까? 이제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근데 회사가 이제 그렇게 휘청거리면서 또 다른 편의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하시기로 했어요? 사실 다른 회사 최종 면접까지 가긴 했었는데 아, 네네. 그게 떨어진 게 참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네, 왜냐면은 회사 생활은 월급이라는 유리천장이 있는데 네. 사업이라는 것은 엄청 멀리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거라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회사를 가기보다는 내 개인 사업을 해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채널을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슈퍼바이저 일을 할 때 중간중간 다른 점포에서 다른 점포 이동할 때 조금씩 시간이 남을 때 네.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좀 보는데 그때 이제 딱 알게 됐었습니다. 아. 그때 알고리즘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온라인 판매는 완전 처음이신 거죠? 네, 완전 처음입니다. 온라인 채널 이런 거, 온라인으로 돈 벌기 이런 거 하다 보면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블로그도 있을 거고요. 근데 거기서 뭐 선택지가 몇 개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바로 그냥 이거다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다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하고 바로 퇴사를 하신 건가요? 그 시점이? 스파르타 코스를 신청을 하고 좀 듣다 보니까 확신이 어느 정도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예시를 들어보면 뭐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특별한 뭐 어떤 뭐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내 노력으로 방향만 옳다면 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성공하신 분들에 의해서 다 증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갈아 넣으면은 충분히 그분들만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더 크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정말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네,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이게 되게 포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서 이 시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거 따지면 저는 아직 포화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회사라는 그런 안전장치는 좀 믿으면 안 된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게 그게 더 안전장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이 되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이제 이런 상품을 또 찾고 싶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막연한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그 새벽님 영상에 올라온 밴드 영상 관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게 폭발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밴드에서 어떤 분이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이버 밴드 뭐 낚시 네. 동호회 이런 게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오. 그분이 저한테 이걸 네네네. 구매를 했고, 네. 제가 그분한테 되게 잘해드렸어요. 뭐 전화도 막 해드리고, 네. 초보다 보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뭐 해운을 타고 항공을 타고 가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해 주니까 네. 그분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랑 밴드에 쫙 뿌리더라고요. 여기서 사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수요가 올라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상위 노출도 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밴드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낚시 동호회뿐만 아니라 뭐 운동 동호회나 뭐 캠핑 동호회, 이런 사람들은 전문 장비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거든요. 구매 대행에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많이 팔아봤자 잘 팔리지도 않고요. 그게 그렇게 큰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나 또 매니아틱한 상품들 위주로 상품을 뿌린다면 여러분들의 마켓의 질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인터뷰 하기 전에 대충 전에 회사 월급이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구매 대행을 하는 게 점점 더 거의 그 정도 비슷한 수준, 더 나아지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순이익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나오죠? 한 2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하루에 어떤 일상을 보냈고, 또 구체적으로 뭐 몇 개는 올렸고, 이런 루틴이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시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파르타 코스 처음 진행했을 때 최소한 9시부터 한 21시, 22시까지 했고, 가끔은 밥도 안 먹고 새벽 1시, 2시까지 해서 여자친구가 진짜 막 초밥 같은 것도 배달해주고, 제가 친구 핸드폰까지 네네네. 빌 붙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뭐 아, 네네. 나 갑자기 짠해지는데요? 네. 제가 사실 아침잠이 좀 많은데 그 아침잠을 자지 않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친구 가게에서 이제 빌붙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친구 가게를 여는 키, 네. 그거를 제가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직원들 출근하는 시간보다 앞에서 오. 출근할 수 있도록 네. 어떤 그런 장치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친구 가게가 뭐 휴대폰 가게라고 하셨는데, 네네. 몇 시에 출근을 딱 하게 돼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 10시, 9시 반쯤에 네.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뭐 9시 반쯤에는 최소한 출근을 해야죠. 아, 무조건 9시까지는 키를 딱 따고 들어가야 되네요. 네네네. 한 번도 늦은 적 없어요? 비슷하게 출근하는 게 늦은 적 없어요. 네, 비슷하게. 그 스파르타 코스 할 때는 하루에 리스팅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기본으로 했고, 업로드도 최소한 50개 이상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렇게 일상을 보내시는데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이 상품을 잘 팔리고 했을 때는 순이익이 한 600 정도까지는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품들이 꺼지고 나면 순이익이 한 달에 2, 300 이렇게 줄어들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고 이런 건 없으세요? 전혀 안 불안한 게 아, 네. 예, 이게 스파르타 코스 이런 걸 네네네. 계속 네네. 듣다 보면은 와, 이런 상품도 있었네. 진짜 수도 없이 상상할 수 없는 상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수요는 한국에 다 존재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품들을 계속해서 소싱해서 업로드하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저만의 스킬도 생길 테니까 이 상품을 빼더라도 다른 상품들에서 계속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좋은 상품 업로드만 계속해서 해주면은 매출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으니까 이제 노력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품이 따로 광고를 쏟거나 뭐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잘 팔렸던 이유가? 광고라든지 뭐 돈을 써가지고 그런 활동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밴드에서 그분이 막 홍보를 해줬잖아요. 네. 이 상품이 그 밴드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어떤 유튜버분에게 귀에 들어가서 그분이 이거를 좀 많이 사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매출이 뻥 튄 것도 있어요. 아, 맞아요. 뭐 상위 노출에 이제 돈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품들이 좋은 상품을 애초에 소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이루어지면서 확 팔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뒤에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된다고 해서 3개월 뒤에 월 순수익 1,000만 원 아, 월수 버는 걸로 목표를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이익 1,000만 원 3개월이면은 진짜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영상 찍었던 이 마음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1,000만 원 달성하고 재출연하는 걸로 하시죠.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인터뷰 한다고 좀 밖에서 촬영한다고 이렇게 머리가 휘날려요. 그래서 좀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오늘 촬영하는데 또 협조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